도시개발 지정 권한을 담은 아산시 도시개발 사무특례지정이 11개월째 행안부 특례지정심의위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경기 아산시장이 1인 시위에 나서며 특례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가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위한 정상화 사업에 본격 착수하자 지역에서는 또다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논쟁의 종지부를 찍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에 걸려있던 29명의 일본인 교장 사진과 일본 외향나무가 철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올해만 아산 지역에서 모두 19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꾸준하게 개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작 아산시에는 도시개발 지정 권한이 없어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중복된 행정 절차로 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도시개발 행정 수요를 적기에 소화하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에 시가 늘어나는 도시개발 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도시개발 지정 권한이 포함된 특례 지정을 신청했는데 11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박경기 아산시장이 1인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아산시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 면적은 760만 제곱미터. 전국 시군구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에 이어 2위에 해당합니다. 현재도 모종 2지구를 포함해 19개 지구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등 꾸준히 개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50만 명 미만인 아산시에는 도시개발 사업 지정 권한이 없다 보니 충남도와 시의 중복된 행정 절차로 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50만 명이 넘는 천안시는 특례가 적용돼 성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지정하는데 7개월이 조금 넘게 걸린 반면 아산시는 모종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30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에 시는 늘어나는 도시개발 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도시개발 사무특례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례 지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문턱을 11개월째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아산시가 도시개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인접한 시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광역정부 차원의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다른 50만 명 미만의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례 부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지난달 28일 열린 심의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박경기 아산시장은 행안부 앞에서 도시개발 사무특례 부여를 촉구하는 1인 시위까지 진행했습니다. 시는 특례를 부여해도 인접 시군과의 관계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광역적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형평성 문제 제기는 특별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례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도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특례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조성과 디스플레이 특화산업 단지 지정, 경제자유구역 거점 구축 등 다양한 개발 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압력을 적기에 소화하고 탄력적으로 행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개발 사무특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편 박 시장은 행안부 1인 시위에 이어 국토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시개발 사무특례 지정을 위한 의사를 특례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처, 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며칠 전 환경부가 금강보 처리 방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종보에 대한 정상화 사업에 착수했는데요. 그러자 지역에서는 또다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민 투표를 통해 보 가동 여부를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지난달 29일 환경부가 세종보에 대한 정상화 사업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20여 건에 이르는 글이 올라오는 등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댓글을 들여다보면 기대된다, 빨리 진행해달란 찬성 의견부터 쓸데없는 곳에 또 돈 쓴다, 여름철 녹조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입니다. 약 6년 전 수문 개방을 결정할 즈음부터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거웠고 선거철마다 하나의 주요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이날 환경부 장관의 현장 점검 당시에도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찾아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슈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 일부에선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논란을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장이나 환경부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심도한 토론을 거쳐야 되고 또 토론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주민투표법엔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자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세종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가천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세종보를 가동하기 위한 감사원이라든가 전문가의 조사는 굉장히 면밀하게 심도 있게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보 가동 여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중앙이나 지방의 정권 교체 시기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 해를 갈무리하는 연말,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는 대형 온도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바로 나눔으로 온도를 높이는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12월 들어 날이 더 차가워진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모금 행렬이 시작되는데요. 올해 세종 지역의 모금 목표액은 18억 3천만 원입니다. 올겨울 나눔의 온도로 사랑의 온도계 불빛이 켜지는 현장을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뜻한 연말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 불빛이 켜졌습니다. 나눔의 온기로 따뜻하게 달아오르는 이 대형 온도계는 전체 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올 겨울 세종 지역의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5억 5천여만 원 늘어난 18억 3천만 원. 올해도 온도탑 점등을 시작으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함께했습니다. 누군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기부자들께 우리는 따뜻한 감사의. 이날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선 개인과 법인 기부자의 성금 릴레이가 이어져 나눔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기업들이나 모든 일반 시민들이 사랑의 온도탑으로 인해서 좀 따스함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랑의 열매를 상징화한 빵을 개발해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 기업 대표 등 3명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새롭게 가입해 나눔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기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나 ARS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계속되며 시민들의 사랑이 담긴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곧 광복 80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식민 지배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일선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충남교육청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3월 교가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기존 교가가 친일 활동을 한 김성태 작곡가의 곡이기 때문인데 학생과 학부모, 동문회의 동의를 얻어 바꿨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학교 내 일제잔재청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학교 로비 등에 걸려있던 29명의 일본인 교장 사진을 철거하고 화단에 있던 가에즈카 향나무 56그루도 뽑아냈습니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일 문제를 토론하고 교실 내 언어 습관을 스스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에서도 막 구라 막 이런 것도 친일 잔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좀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저희부터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면 앞으로도 더 많은 친일 잔재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교육청이 추진한 친일 청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선 각 학교와 동아리들의 사례 발표 및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대한 비판과 계승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계획했던 1, 2기 사업은 마무리됐지만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활동은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9월 열린 천안 흥타령 춤축제의 직간접 경제 효과가 4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방문객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는 5점 만점에 4.0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별로는 전국 춤 경연대회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거리 댄스 퍼레이드와 개막식 및 축하 공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물론 환경을 생각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으시죠? 각 자치단체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공영자전거 정책입니다. 하지만 공공자전거 도입 등 인프라를 조성해 놓고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운영이 중단된 곳이 있는가 하면 공공자전거 도입을 계획하고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의 현실을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아산 신도시에 설치된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 유바이크입니다. 자전거 대여소가 텅 비었습니다. 키오스크 형태로 빌리고 반납하는 장소가 제한돼 있다 보니 하루 평균 이용 횟수가 8에서 10회 수준까지 떨어지며 올해부터 운영이 잠정 중단된 겁니다. 운양 온천역에 만들어진 공영자전거 대여소.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6명에 그치면서 운영 중단이 결정됐고 50대에 달하는 공영자전거는 11개월이 넘도록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2층 자전거 주차장에는 주인을 잃은 자전거가 가득하고 누수는 물론 시설까지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해 시는 공영자전거 운영 시스템 개선 용역 등을 통해 중단된 자전거 인프라 시설 운영에 대한 활로를 모색했지만 이번에는 인력과 예산이 발목을 잡으면서 현재로서는 재운영에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선진 그 시스템에 맞춰서 다 도입을 하려면 먼저 전담팀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담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인력이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 또 급여를 보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전담팀까지 만든 천안시. 공공자전거 도입을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 의견 반영 등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 요즘 긍정적으로 보고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과정들 절차, 행정 절차 이런 데서 그쪽 전문가분들이 이제 위원들이 평가를 했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 대기 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자전거. 아직 활성화에는 갈 길이 멉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반면 세종시는 공공자전거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덕분인지 세종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세종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명소로 자리하고 있는 이응다리. 금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하층부 약 1,500m 구간이 자전거 전용 통행로로 이뤄졌습니다. 금강 주변 하천 부지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잘 구축돼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처럼 세종시는 국가적 계획에 의해 건설된 도시다 보니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조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신도심에 조성된 길이만 316km에 이릅니다.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세종시는. 제가 한 30여 년 대전에 살다 세종으로 왔는데 일단 세종은 걷는 것, 자전거 타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도로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자전거를 끌고 나와서 어디를 가든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부 세종청사 인근 세종시 공영자전거 일명 어울링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버스 정류장 인근 어울링 대여소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하기도 합니다. 실제 세종시 어울링 이용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244만여 건으로 2018년 대비 4년 새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등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된 것도 어울링 이용을 확대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어울링 대여소는 2018년 이후 지난해 기준 630곳까지 확충되며 180여 곳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은 어울링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출퇴근이라든가 이렇게 평소 이용하려고 할 때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진짜 처음에 초기 비용 투자가 개인 자전거는 좀 구입하려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용 비용이 좀 싸기도 하고요. 실제 세종 공영 자전거 수는 지난해 기준 3,165대로 인근 대전 지역의 공용 자전거 타슈가 2,500대인 것에 비해 전체 인구수 대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수가 많아서 좀 탈 때 뭐 너무 멀리까지 가서 찾지 않아도 되고 자전거 정거장도 가깝고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세종시는 어울링 이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은 물론이고 새로운 보상 지급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울링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골드 단계는 1년간 연간 회원권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반납 오류 등의 시스템 개선 등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이처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요. 하지만 조례에 담긴 조항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당수가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는 전국에 900개가 넘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도 지난 2007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입니다. 실제 천안시 조례에는 공영 자전거인 시민 자율자전거 운영과 자전거 정비소 및 대여소 설치,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강제 조항을 좀 둬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개정을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시 손을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 역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지금처럼 운영을 중단해도 조례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대부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탓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하는 2022년 방송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가 2022년 방송평가 MSO 부문에서 400점 만점에 393점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3년 연속 복수종합 유선방송사업 분야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평가 항목 중 개인정보보호와 장애인 시청 지원, 프로그램 편성 부분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올해 3분기 신규 케이블 TV 가입자 순증가로 952만 명 가입자를 달성했습니다. 충청남도는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내년 12월부터 3월까지 대기정체 등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 일부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 온도는 17도 이하로 유지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과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 대한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도는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0%가량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종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제한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는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영업용이나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세종시의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한 반면 구조와 구급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10년 동안의 소방 활동을 분석한 결과 화재 발생은 시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7년 31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2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구조 활동을 위한 출동 건수는 2017년 3천여 건에서 지난해 4,400여 건으로 계속 증가했고 구조 건수 역시 2017년 2,400여 건에서 지난해 3,1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소방 인력은 시출범 당시 130명에서 지난해 기준 585명으로 지난 10년간 3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가 12월 20일까지 내년에 재배할 정부 보급종 벼 종자를 신청받습니다. 내년에 공급되는 종자는 조생종과 중만생종 등 모두 7품종에 12만 7,500kg입니다. 공급 가격은 공공비축 및 수매 가격 확정이 끝나는 내년 1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날씨는 쌀쌀해져도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12월, 본격적인 모금 행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ARS나 계좌 이용 등 간편한 방법으로도 쉽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데요. 연말 각 지역에서 목표한 금액을 달성해 모든 온도계의 불빛이 환하게 켜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